자, 시작해볼게요. 오늘 페이지 100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물리원 과정을 어느 정도 공부해 놓은 학생들은 지겹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은 단어이 바로 이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이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난 지겹다, 이 단원이. 손. 안 지겨워요? 나만 지겨운 거야? 이건 안 지겨워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운동량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기호는 스몰 p를 쓰고 있는데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은찬? 네? V, 속도의 속력이야. 속도. 네, 속도예요. 속도라는 놈과 속력이라는 놈은 분명히 의미 차이가 있죠. 어떤 의미 차이가 있나요? 예, 속도는 방해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건 스칼라, 벡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쓸게요. 위에 화살표를 쓰는데 벡터의 표시입니다. 물리 원정도 수준에서는 이 벡터 표시가 없습니다. 물초에 들어가면 이런 벡터 표시를 해줘서 운동량 위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방해되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위야, 운동의 단위야, 킬로그램 미터 세게 되고 있죠. 소개하겠습니다. A라는 물체는 10kg짜리예요.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A의 운동량 어떻게 쓸래요? 예, 20kg m/s 되고 있네요. 다시. B라는 놈은 2kg짜리예요. 얘는 오른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B의 운동량 어떻게 쓸래요? 예, 이것도 역시 20kg m/s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A와 B는 질량도 다르고 속도도 달랐는데 운동량을 계산해볼까? 같네요. 운동량보다 먼저 공부된 물리량이 하나 있을 겁니다. 중3 정도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말입니다.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됩니까? 예, 이건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됩니다. A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됩니까? 2분의 1의 질량 10의 속력 2의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죠? 20줄. 산수계산 맞습니까? 다시. B의 운동 에너지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1의 질량 이거 속력은 10이랍니다. 얼마 나옵니까? 100줄입니다. 운동량이 같다고 운동 에너지도 같나요? 그건 아니군요. 다시. C라는 놈을 봤습니다. C는 2kg짜리입니다. 얘는 이제 왼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C의 운동량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0kg/m를 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른쪽 가는 것을 주로 플러스 속도로 많이 표현합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였다면 왼쪽 가는 건 마이너스의 속도를 붙여야 되겠고 운동량도 마이너스. 특히 이런 벡터 표시를 할 때 마이너스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표시를 잘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계산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잘못 넣는다면 또는 안 넣는다면 당연히 오답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C 운동 에너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얼마 나옵니까? 이건 100줄이죠. B와 C 운동량 같나요?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같을지언정 운동량은 오른쪽 간다, 왼쪽 간다 반대로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 어때요? 같아요. 참고로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입니다. 정해 주십시오. 페이지 100페이지. 혹시 책이 없어 한 사람 있나요? 없지?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진 찍었습니까? 집에 가면 봅니까? 못 봐요?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 충격량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네요. 충격량은 기호로 임펄스 I를 쓰고 있습니다. 이 충격량은 힘을 주고 그 힘을 준 시간의 곱을 우리는 충격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얘는 단위가 어떻게 나올까요? 힘의 단위 뉴턴과 시간 단위 세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퀘스천 힘은 벡터량입니까? 스칼량입니까? 벡터죠. 힘도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는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는지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줬는지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질 운동 상태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힘이 벡터량이라는 것은 충격량 역시 벡터량입니다. 즉 충격량도 힘의 방향에 따라서 운동량이 증가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따져줘야겠습니다. X축 시간축과 Y축 힘축을 줬을 때 우리는 이 면적이 뭐가 된다고 충격량 이어요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꼭 힘을 일정을 주는 법이 있을까요? 시간에서 힘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경우도 이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시간에서 힘을 이딴 식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 이것이 이 면적을 내는 충격량이 생겼답니다. 어쨌든 시간과 힘축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을 내겠다. 그게 바로 충격량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면적을 내고 싶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었네요. 누구죠? 뉴턴이죠. 이렇게 면적을 내겠다는 것은 바로 적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힘이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나온다면 FT의 DT를 인시에서 파이널까지 하면 이걸 충격량이라고 표시되겠습니다. 즉 면적을 구하는 적분의 말입니다. 적분 배워 안 배워?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배웠어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동 방정식 F = MA를 적용한다고 2시간 계속 이걸 했습니다. 그만큼 물리에서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그렇게 넉넉한 일은 아니잖아요. 위클리 잘 쳤습니까? 아니에요? 왜 실에 매달려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서 장기 얼마나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아니 제대로 안 쳤어요? 헷갈려요? 내가 아직 채점을 하지 않았는데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운동량이라는 것과 충격량이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의 개념 F = MA를 적용하는데도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데 왜 두 개의 물리량을 동시에 가르칩니까 하네요.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X축 시간축을 줄게요. Y축 가속도를 줄게요. 여러분들 시간과 가속도의 관계에서 이 면적이 차지한 바는 무엇입니까? 속도. 진짜요? 속도라고요? 속도의 변화량이죠. 가속도와 시간의 곱은 속도의 변화량이 속도 자체 아니에요.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3초 줬어요 하겠습니다. V0가 예를 들어서 5m/s이 있었대요. 이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으로서 2m/s가 3초 동안 있으니까 6m/s의 속도 증가량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V 3초 후의 속도는 처음 속도 5가에서 6도에서 11m/s이 되는 겁니다. 즉 V = V0 플러스 AT식에서 요 AT가 뭐가 된다고?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알겠어? 알겠나? 처음 속도가 5m/s 그 가속도가 2m/s 제곱 시간 3초 달래서 3초의 속도는 그래서 11m/s가 되는 요 놈은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물론
가속도가 양이면 속도가 증가된 양이 되겠고 가속도가 음이면 속도가 감소한 줄어든 양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X축 시간축 Y축 힘축이었어요. 이 면적은 뭐였지? 충격이잖아. 가속도와 힘과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F 이퀄 MA 때릴 거 아니야, 그치? 서준아, 후드 벗고 일어서. 일어서 수업하자. 자기 또 안개까지 다 뺏고 있었던 거야? 일어서라. 잔다. F 이퀄 MA 때릴 수 있겠습니다. 가속도와 힘과는 질량의 곱이 필요하네요. Y축이 질량이 곱해졌다는 것은 면적 역시 속도의 변환에서 충격량이 되는 이 관계에선 질량이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Y축이 질량 곱해서 나왔다는 것은 면적 역시 질량이 곱해져서 나오겠죠. 저 둘이 또 무슨 수담을 나누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면적은 속도의 변화에다 뭐가 곱해진다고? 질량이 곱해진다고요. 여러분들 변화량이라는 것은 처음 빼기 나중입니까? 나중 빼기 처음입니까? 예, 당연히 나중 빼기 처음이죠. 이게 뭡니까 하면 질량과 속도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고 이게 뭡니까 하면 다시 나중 운동량이고 이게 처음 운동량이죠. 결국엔 P-P0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물리원 정도 수준에서 감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소개할 만하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입니다. 물리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공식일 것 같습니다. 임펄스 I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 말입니다. 아까 운동량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였고요. 충격량의 단위가 뉴턴 퍼 뉴턴 세컨했는데 아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해요. 결국엔 이 둘이가 같다는 것은 단위 역시 같다 되겠습니다. 뭐가 단위 같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과 뉴턴 세컨 어떻게 같냐? 뉴턴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보면 F 이퀄 MA를 통해서 힘의 단위 뉴턴 되는 것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입니다. 질량이요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요 미터 퍼 세컨 제곱이죠. 거기다가 세컨가 곱해지니까 결국엔 단위가 같은 겁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나 뉴턴 세컨나 같은 단위예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충격량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보다는 뉴턴 세컨 써주시는 게 좀 더 좋겠고요. 운동량이 얼마야 또는 운동량이 얼마 변했어 라고 했었을 때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쓰는 게 조금은 더 맞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쓰시면서 충격의 단위를 쓰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어? 정리해 주십시오. (2kg짜리) 질량체가 마찰이 없는 면에서 V제로 처음 속도가 있었대요. 1m/s 정도 주목할까 싶습니다. 얘한테 힘을 줄게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줄게요. 4N 힘을 줄게요. 그래서 3초 될 때 속도가 얼마 정도 되겠니? V3를 한번 물어볼까 싶습니다. 푸드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힘을 4N의 힘을 일정하게 준다는 전제하에 F 이퀄 MA 등가속 운동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볼까 싶습니다.
등가속 운동 공식입니다. F 이퀄 뭐 쓰자고? ma 쓰겠습니다. 힘이 4N이랍니다. 질량은 2kg짜리였습니다. 가속도가 나올 거네요. 가속도 얼마? 예, 2m/s 제곱 되겠습니다. 등가속 운동 공식 V 이퀄 V0 플러스 AT 첫 번째 공식이죠. 청속도는 1이었고 가속도가 2고요. 시간은 몇 초 달라고? 3초 달라고 3초의 속도를 물었습니다. 7m/s이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다시 말해 이 공식을 이용해 볼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공식을 써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는 사람은 웬만하면 저 공식을 한 줄 써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운동량이라는 게 벡터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에 대한 정보, 즉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방향에 대한 마이너스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특히 마이너스 볼 순간 놓치면 당연히 오답플레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실수 안 하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이 곱이고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 줄을 한 줄 써놓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요. 말하지만 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을 주면 이제 힘이 마이너스 운동 방향과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힘을 줬답니다. 4N의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시간은 3초 달라 했습니다. 나중 운동량 질량 2kg짜리가 V3 나중 운동량이 되겠고요. 빼기 2kg짜리가 처음 운동량 정상도 아니에요. 1m/s로 처음부터 있었어요. 2 넘어가고 2로 나누니까 V3는 그렇게 해서 7m/s입니다. 아무리 봐도 쌤 나는 등가속 이거 쓰면 훨씬 나는데 F 이고 V 플러스 AT 얼마나 힘들게 외우는 공식인데 등가속 운동 공식 쓰는 게 난 편할 것 같아. 근데 말입니다. 이 운동은 내가 4N의 힘을 일정하게 3초간 주었다는 전제조건 다시 말하면 등가속이었다는 전제조건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힘이 세상상 꼭 이렇게 일정한 건 있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등가속은 말 그대로 only 등가속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가속 아닐 때는 당연히 등가속 운동 공식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정지에 있는 축구공을 페널티킥 내가 발로 빡 쳤어. 그래서 공이 날아갔네? 나는 힘을 얼마나 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자고요. 정지에 있는 공이었습니다. 축구공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한 0.5kg짜리 잡아볼게요. 정지 상태로 할게요. 발로 빵 찼는데 요즘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발로 빡 찼을 때 공이 발에 부딪혀서 찌그러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축구공이 발에 부딪혔을 때 부딪힘이 좀 이상한가? 발로 축구공을 찼을 때 축구공 순간 약간 찌그러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등을 떠날 때까지 시간 프레임을 찍어낼 수 있겠고 몇 초 만에 나갔는지 그거를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에도 그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이 몇 초간 힘을 줬는지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축구공을 발로 페널티킥을 찬다 했을 때 힘을 일정하게 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이란 게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형시킨다 했는데 축구공이 가장 많이 찍어졌다는 것은 가장 큰 힘을 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힘을 줄 때 힘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발을 떠날 때까지 내가 그러면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힘을 얼마 정도 줬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자고 하겠다고요.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쓰니까 페널티킥을 차는 데 있어서 공이 내 발등에 닿아서 나갈 때까지 0.1초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날아가는 축구공의 속력은 30m/s의 속력으로 날아간다고 할게요. 프로 선수인데 30m/s이면 아니야 프로 선수보다 더 세네. 예. 프로 선수 30m/s면 너무 빠릅니다. 20m/s 할게요. 30m/s면 얼마 정도 속력일까요? 시속으로 따지면 30m/s 시속으로 따지면
108km인데요. 108km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쌤이 여러분들 시절에 학창 시절에 월드컵에서 가장 빠른 공 슛을 속력하면서 황보관 이 사람이 시속 92km를 날렸던 너무 옛날 사람이죠. 예. 물론 지금에 와서야 더 빠른 슈터들도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키커들도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20m/s 속력으로 축구공이 날아갔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평균 힘을 얼마 줬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할게요. 얼마 될까요? 10. 암산하십니까? 역시 공식이죠. 평균 힘이 얼마니? 라고 했습니다. 몇 초간 줬다고? 0.1초 줬다고요. 어차피 차 운동량은 저로였고요. 나중 운동량 0.5kg짜리가 20m/s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지? 10인가요? 예, 평균 힘은 100N 줬군요. 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힘은 100N 줬군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힘이 100m를 계속 준 건 아닌데 0.1초간 평균적으로 이 정도 힘을 줬잖아. 즉 이쪽 아래쪽 면적과 요 빨간 요 면적이 서로 같은 그 평균 힘 말입니다. 산수계산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엔 야공이 날라올게요. 야공 0.2kg짜리 야공이었습니다. 아까 출근하세요. 0.2kg짜리 야공이 날라옵니다. 40m/s의 속력으로 날라오네요. 시속 144km짜리네요. 뭐 이 정도쯤이야 우습게 치죠. 그래서 배트에 맞았는데요. 투수 앞으로 바로 튀어나갔다고 하겠습니다. 30m/s의 속력으로 튀어나갔다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역시 시간에 따라서 야구도 배트에 맞았지만 야구 순간 푹 들어가든지 찌그러지는 장면을 그 슬로우 비디오로 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20분의 1초가 걸렸다고 할게요. 0.05초가 걸렸다고 할게요. 평균 힘은 얼마입니까? 참고로 이 힘을 우리는 충격 때리는 충격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충격력 평균 힘은 얼마 몇 뉴턴일까요? 네. 물론 평균 힘의 크기가 되겠죠. 힘의 크기는 어디야? (0.05) 20분의 1초면 0.05초네요. 네. 뭐 능력이 좋은 거 다 암산하고 이래. 0.2kg짜리가 40m/s로 한답니다. 실제로 처음 운동량은 하게요. 0.2, 40 얼마죠? 8 아니면 킬로그램 미터/s가 되겠죠? 이랬습니까? 튀기 나갔어요. 30m/s 속력으로 왼쪽으로 왔거든요. P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양봉의 질량이 배트에 맞았더니 질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럴 수는 없죠. 0.2kg짜리는 그대로일 겁니다. 나중 운동량 얼마 쓰면 될까요? 그치, 이거 마이너스 6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온 게 플러스라면 왼쪽 가는 건 마이너스가 되겠다고요. 이랬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6이고 처음 운동량 플러스 8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4kg/m/s이 나오겠고요.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20분의 1초라고 합니다. 평균 힘은 마이너스,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일 뿐이고요.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280N을 주었네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기가량도 정해 주십시오. 물리원점도 수식에서는요 직선상의 운동만 다뤄요. 날아온 양공을 정확하게 투수 앞쪽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것만 다뤄요. 물리원에서는. 물리2에서는 직선이 아니라 평면상에서 다뤄요. 필요하다면 공간상에서 다룰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다 이거 뭐라? 벡터량이라 했습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어떻게 쓸래요? 하는 부분이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힘을 합치는 힘의 합성에 대해서도 소개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그죠? 평행사변 그려가지고 이 대각선의 크기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합벡터가 되겠고 대각선의 방향이 그 합한 힘의 방향. 그래서 만약에 F1과 F2가 이렇게 힘을 줬다면 이것이 두 합력의 방향이고 그 길이가 합력의 크기 이렇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B 벡터 플러스 A 벡터와 같나 다르나? 이거 같죠? B 벡터 플러스 A 벡터나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같죠? 나중에 그 크기를 소개하게 된다면 A 벡터의 크기 제곱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제곱 뭐 결국에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벡터의 길이에요. 플러스 2배 A 벡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여기에 있는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 코사인이 90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코사인 90이면 0이잖아. 그럼 딱 대놓고 피타고라스 대각선 내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만약 세타가 0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세타가 0이었으면 코사인 0이면 1이죠. 그러면 A 플러스 B 합하면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180도였다면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두 벡터의 차이를 내려요. 두 벡터의 차이를 내려요. 이놈이 A 벡터고 이게 B 벡터인데 이놈은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뭔 뜻입니까 하면 B 벡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했거든요.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것은 A 벡터 이렇고 B 벡터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것은 B 벡터와
같은 크기인데 방향은 반대가 되는 이걸 마이너스 B 벡터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결국엔 이들에 대한 평행사변을 그리고 이렇게 된 걸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더 좋아지면 야 그냥 B 벡터의 끝에서 A 벡터의 끝으로 이렇게 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뭐라고? 벡터예요. 벡터예요. 그래서 직선상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평면상에서의 얘기가 되면 벡터로서 그 차이를 마이너스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A 벡터 빼기 B 벡터는 B 벡터 빼기 A 벡터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0.2kg짜리 야공이 40m/s의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야, 근데 내가 배트를 휘두는데 배트 속도가 느려가지고 직각으로 30m/s의 속력으로 직각으로 튕겨 나갔다고 할게요. 이해됐어요? 야구이 오는데 딱 쳤는데 투수 앞으로 딱 보내지 못하고 파울 났어요. 느낌 알겠습니까? 역시 평균 충격력은 얼마니? 라는 질문 던지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시간은 0.05초, 20분의 1초 걸린 건 똑같아요. 처음 보는 것이 40m/s 안 보지? 0.2kg짜리가 40m/s인데 배트에 딱 맞았더니 수직으로 완벽하게 수직으로 30m/s의 속력으로 튕겨 나갔다고 합니다. 아, 40m/s이면요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144km니까요. 저는 80m/s거든요. 메이저가 메이저가 제일 유명한 연대 최고 방향을 못 맞춰 유연지로 손 뚫기고 이것도 못 던지냐 방향을 못 맞추더라. 그 아니 80다 타자 머리 이 200kg 머리가 처음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했을 때 8을 쓸 수 있겠습니다. 0.2kg짜리가 40m/s로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P0 처음 운동량 이게 8kg/s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나중 운동량이요? 직각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P 나중 운동량 나오겠죠? 얘는 얼마 나옵니까? 하면 질량 0.2kg짜리 곱하기 30m/s의 속력으로 위쪽 방향 6의 운동량을 쓰겠습니다. P 빼기 P0 했습니다. 이 끝에서 요렇게 쓸 수 있겠고 이게 P-P0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우리가 A 벡터 빼기 B 벡터는 B 벡터의 끝자락에서 A 벡터의 끝자락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되는 거죠.
A 벡터 빼기 B 벡터, B 벡터의 끝자리에서 A 쪽으로 끊어주면 됩니다. 이 크기는 10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얼마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니 10을 써야 되겠습니다. 좀 전처럼 완전히 직선상에서 튕겨나올 때는 그냥 단순하게 산술계산 빼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벡터 빼기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충격량 11에 이게 힘과 시간의 곱에 해당하는 충격량의 크기가 나오겠습니다. 시간은 0.05초, 20분의 1초, 힘의 평균력은 200N 되겠습니다. 벡터적인 표시입니다. 물론 여러분 수학에서 이제 벡터를 언제가 배우겠죠? 아직은 진도 안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물리에서도 이런 벡터적인 벡터의 합, 벡터의 차 이런 것들을 써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물리원에서는 직사상에서의 충돌만 하지만 물리2에서는 이런 공간상에서의 충돌도 소개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01쪽을 보시면요. 페이지 101쪽입니다. 이 식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먹는 유용한 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한 두 가지 케이스를 주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대요. 첫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서로 같은 케이스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계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계란 두 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얘기인데요. 이건 충격량 맞네요, 그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이 서로 같았겠고 어쨌든 나중에 멈췄어요. 나중 운동량도 같아요 하겠습니다.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페이지 101쪽입니다. 그럼 뭐가 달랐니? 똑같은 계란 두 개가 같은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한쪽은 시멘트,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고 다른 한쪽은 푹신한 쿠션 바닥에 있어서 쿠션에 떨어졌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하네요. 운동량의 변화에 동일한데 그렇다면 쿠션 바닥에서는 델타 T가 증가합니다. 충격량이 똑같은데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은데 델타 T가 증가된다는 것은 힘 F, 우리 이것을 충격력이라 하는데 충격력은 줄어드네요, 감소해요. 힘이 작게 걸린다는 뜻은 덜 다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와 충돌하는데 범퍼가 찌그러지고 자동차가 안쪽으로 이제 부셔짐을 가면서 꾹꾹꾹꾹 자동차가 찌그러지면서 충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면 덜 다쳐 하겠다고요. 그냥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냥 관성에 핸들을 꽉 박는 게 아니라 에어백이 툭 터져가지고 천천히 박히면 덜 다쳐 하겠습니다. 착지할 때 무릎을 충분히 굽히는 과정에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준다면 멀리 뛰게 하는데 모래가 팍 밀리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준다면 덜 다쳐야 되겠습니다. 모서리 너무 높은데 그죠? 이게 여기밖에 없어요. 가다가 몸으로 빡 박았어. 모서리 뾰족한데 빡 박았어. 어쨌든 가다가 속력이 있었고 멈췄으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푸시나 쿠션을 된다면 덜 다쳐야 되겠네요. 됐어? 이렇게 해서 맞죠? 안 맞아요? 그거네, 거기 진짜. 이해됐습니까? 물론 힘이 만약 동일한데 시간을 길게 주면 힘을 오랫동안 주면 하겠습니다.
힘을 오랫동안 주면 경우에 충전 양 자체가 커져서 나중 운동량이 커져.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야구를 짧게 던지는 것과 오랜 시간 걸쳐서 던지는 거 하면 이랬습니까? 그래서 야구를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는 셋 포지션이라고 해서 주자를 안 있는 것보다는 와이드업 해갖고 오랫동안 끌고 가면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공을 던질 수 있겠죠. 왼손 타자 입장에서 배트를 오랫동안 이 공에 때릴 수 있는 단계치다는데요. 그래서 왼손 타자 입장이라면 중앙 기준으로 1루 쪽 방향을 더 빠른 타구를 날릴 수 있겠고 홈런을 그쪽으로 때릴 수 있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왼손 타자 우리나라에 누구 있습니까? 유현진. 올해. 타자가요? 최정. 예, 우리나라 선수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이승엽이라는 사람이었겠죠.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잠실 야구장이 이게 완벽한 이런 홀을 그립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요 길이가 98m인가 아마 되고 이렇게 돼갖고 이쪽 길이는 한 120m 가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운데 센터로 홈런 날리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양쪽보다는. 지금은 좀 너무 옛날 사람인데요. 박찬호는 아시죠? 박찬호가 활약했을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베리본즈라는 왼손 타자가 있습니다. 왼손 타자인데 그 사람 홈런 참 많이 내렸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양문봉 늦은 건데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은 좀 많이 기형적입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좀 더 짧습니다. 왼손 타자 입장에서 홈런 내기 더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그럼 오른손잡이 입장에는 이제 유격수, 삼루수 쪽으로 더 강한 타구를 날릴 수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볼링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볼링공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팔로 스윙한다면 똑같은 초과를 쏜다 하더라도 총신이 길면 화약이 터져서 총구를 나갈 다음부터 더 이상 힘을 안 받거든요. 총구를 나가기 전까지 총신이 길면 더 오랜 힘을 받으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으니까 총알 날아가는 속력이 더 빠르겠고 더 멀리 날아갑니다. 요만한 총 갖고 저격한다고 몇 킬로미터 쏘지는 않잖아요. 정리해 주십시오.